네, 다음은 오늘 장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뉴스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방한한 왕치산 부주석은 시 주석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뜻을 잘 알겠다고 환영의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왕 부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은 이은자로 꼽히는 인물이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중국 인사 중에서는 최고위급 인물입니다. 왕 부주석은 방명록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우위를 대를 이어서 전승하리라 이런 문구 작성하면서 윤 대통령과 34분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중국의 수십 개 도시를 봉쇄했던 4월에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모두 다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국 승용차 연석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에 중국 승용차 생산량은 96만여 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나 급감을 했습니다. 판매량도 104만여 대가 나오면서 35%나 줄었고요. 감소폭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거점 중 한 곳이 바로 상하이입니다. 근데 이 봉쇄가 되면서 지난 3월 28일부터 어제까지 44일째 지금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른 여파가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물류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상하이에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각전이 뜨겁습니다. 영풍재지가 인기가 많은데요. 네, 영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인 IPM 코리아까지 이번에 영풍재지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꽃 튀기는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IPM 측은 재지 관련 사업을 하는 다른 전략적인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특수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영풍재지 실적에 대한 호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유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인수 후보들 간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쟁사인 한국재지와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수 의사를 나타내면서 금융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목표 잡고 있고요. 제재업체뿐만 아닙니다. 한국토지신탁 같은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본입찰이 진행이 되고요. 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부진해서 지금 IPO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란히 이번에 도전했던 원스토어 그리고 테임페이퍼도 시장의 냉정한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공모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데다가 증시 부진입니다. 증시가 워낙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문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스토어는 어제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00대 1을 밑도는 경쟁률을 거뒀습니다.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 나왔고요. 희망 공모가 수준으로 가격을 써낸 기관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같이 수요 예측 진행했던 테림페이퍼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가 않은데요. 기관들의 참여가 크게 저조해서 어제 오후 4시였습니다. 긴급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다 공모를 철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업계에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테림페이퍼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모 철회하는 방향으로 어제 긴급회의에서 결정 지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고 공모 진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적 하나 보실까요? 키움증권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 줄었습니다. 2,13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로는 38.6%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 더 컸는데요. 47%나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모두 더 감소하긴 했는데 해외 파생 수수료 수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업 금융에서는 금리 상승에도 이 채권 발행 시장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관련 수수료는 늘었습니다. PF 관련된 금융자문 수수료 수익은 후퇴를 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운용 환경 악화로 운용 실적은 적자로 전환된 게 좀 뼈아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회사 배당금 증가로 배당 수익은 증가했습니다.
네, 어제 장마치고 나온 공시 하나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4사주를 처분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96억 원, 6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처분 목적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조식 교부라고 밝혔습니다.